이 경남의 한 무용학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대 사건 재판 내용인데요. 자, 이 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좀 정리부터 해보죠. 네, 이미 꽤 몇 년 지나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경남의 한 무용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는 6명의 10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용수를 꿈꾸면서 학원에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이 아니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예 무용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원장, 이 중 한 명 여학생, 10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한 명은 죽었답니다. 자, 이 원생 6명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군요. 네.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맏언니인데 한 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이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로 조금 가혹행위를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이요? 예. 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물고문 비슷하게 그렇게 했고 허허. 이렇게 물고문을 하다가 이 학생이 결국은 방치돼서 2시간, 2시간 넘게 그걸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학대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피해자가 이 사망 당시 20살도 안 된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저는 이런 학대 이유,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건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학원에서 기르던 이 개의 이런 분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 밥과 반찬을 남겼다. 뭐 계단 청소가 불량하다. 이런 이유로 학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적인 폭행도 이뤄졌는데 한 1m 정도 되는 무용 소품용 나무 지팡이로 이 피해 학생을 허벅지를 뭐 수십 대 내려쳐서 크게 한 5주 정도 상해를 입히는 기도했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부모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학원 원장 선생님일 뿐입니다. 학원 원장이 저런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한다면 그냥 그 학원을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아이였죠. 고등학생 아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재혼을 했고, 집에 갈 곳이 없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네, 대신에 청소를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학교도 그만뒀다고 해요. 그런 데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지하던 원장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게 정말 좀 그 관련 기사 같은 게 혹시 옛날에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은폐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을 5년 전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그 학원 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용에 관련된 영역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학원 원장이 조금만 다른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학교도 못 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사 예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용학원 원장이 이렇게 계속 가학을 하면서도 아이가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결과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A 양이 화장실에 이제 손을 씻으러 갔는데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스스로 자해한 것이며 평소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게 하게 되고 경찰 역시 다른 탐문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었는데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즉 입단속을 이 원장이 굉장히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내용만 들어보면 완전히 영화 도가니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자, 학생 결국 이 학생 맏언니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장의
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뺨 때린 정도는 정말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학대가 일단 한 명이 이렇게 숨을 거뒀는데도 이런 학대가 계속 심해졌던 거죠. 뭐 어떤 동작을 시켰는데 실패하기라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시멘트 바닥에 뭐 몸을 찢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뼈에 금이 가서 입원한 피해자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학대를 한 이유가 무용 동작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학생이면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혹 행위를 하면서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당해야 해.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게다가 이 피해자, 남은 5명의 피해자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는지 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친부모가 아닌 이 원장, 무용학원 원장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자신의 어떤 특정 근육을 끊어서 무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흉기로 협박과 함께 흉기로 학생을 찌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소장님 이 뭐죠 이 사람 지금 도대체? 네. 사실 지금 이 학대 정황이 좀 너무 엽기적이고 저희가 얘기하기에 좀 적절치 않아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는데 예.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보면 너무나 엽기스럽고 좀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 데서 도리어 삶의 의지를 찾는 듯한 그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분이 교육자로서의 행동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무슨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다거나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스토리, 정신적인 어떤 질병의 스토리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아니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운동을 전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시점에야 법정에 섰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게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입막음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또 그 고등학생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입단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자기 친구가 그런 어떤 덧없는 삶을 타인에 의해서 생명이 이제 빼앗기는 모습을 봤다면 제가 봤을 땐 경찰에 첩보를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경우를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첩보를 받아서 경찰이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고 제대로 좀 수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첩보가 아니라 이 첩보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유유님이 뭐 올여름 개봉하는 공포 영화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3월에 1심 선고가 있었다는데 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제 적용된 게 기본적으로 폭행치사, 뭐 특수상해, 공갈상해,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건데 징역 5년 동안 기간을 숨겨왔고 그래서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 그때 발견됐으면 살인 같은 것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일단 진술을 통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증거로 봤을 때는 가장 중한 죄가 폭행치사 정도입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징역 7년을 선고받으니까 이 원장이라는 사람 이거 너무 뭐 부당하다. 심지어 판사 출신 그렇죠. 전관까지 써가지고 항소를 했다고요. 1심에서 7년, 범죄는 많지만 7년, 자기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더 깎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심 할 때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변론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납니다. 아하. 징역이 1년 더 늘어납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9세의 나이로 아주 짧은 생을 마감했고 이 생명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희생이 됐다. 이건 엄중하게 죄책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건 한참 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살인이 적용된다면 형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일 높은 범죄가 폭행치사 정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형량이 뭐 1년 늘긴 했지만 승 의원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도 저는 너무 적다.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에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게 이게 살인죄로 갔으면 달라져. 완전히 존재 평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인데 이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 제기했으면 이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폭행치사로 갔고 폭행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는 것 중에 가장 형이 심하지 않는 게 폭행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예, 폭행치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1년을 늘렸다라고 보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인데 죄명 자체가 폭행치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했어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 들어가지 않고 혹시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 특정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이 됐는 게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 사람의 생명이 덧없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엄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정말 저한테도 와닿는 이야기를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피고인이 뿐만 아니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형이 1년 더 늘어났는데요. 사실 되게 좀 아쉽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형량은 많은 형량이 아니다라고 해서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